안녕하세요. 사연 우체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희정 60대 중년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사연 신청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성욕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니 어쩌면 여자가이를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요. 특히 제 나이에는요. 저는 일찍이 아이를 셋 낳았고 자식들은 이미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먼저 갔습니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다 보니 욕구할 게 있나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들처럼 다오는 갱년기가 저에게도 찾아왔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갱년기가 저에게는 좀 더 크게 왔다고 할 수 있지요. 남들은 폐경과 함께 성욕이 감소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게 참 주책이지만 남자랑 몸을 섞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쯤 아주 강하게 해봤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뭘 배우고 취미를 가져봐도 그 욕구는 해소가 되질 않더군요. 조금 더 젊었을 적에는 저도 연애 비슷한 걸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지 않은 나이였기에 혼자가 된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총각이었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재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 먼저 간 남편에게 배신이 아닐까? 아이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그렇게 그 사람은 자연스레 떠나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성욕이 아직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욕은 대부분 젊을 때서부터 피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을 수 있지요. 그런데 뭐 어디 저만 먹고 사느라 바쁜가요? 또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자면 저한테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2명 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고 처지가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한 남자는 제가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애정 표현을 해주며 꼭 아이를 보듯이 예뻐해 줍니다. 희정 씨 예쁩니다. 많이 사랑해요 하며 늘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정찬. 저보다 1살 위입니다. 이 남자와 잣집에 가고 길을 걸으면 저는 모든 걸 잊게 되고 오로지 여자가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청춘을 그리워할 나이가 한참을 지났음에도 이 남자는 그 모든 걸 잊게 합니다. 또 다른 한 남자의 이름은 박인배. 조금 무뚝뚝하지만 취미는 비슷하고 무엇보다 잠자리가 잘 맞습니다. 마음의 안정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리 말하니 전자에 말했던 남자가 우스워지겠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는 속궁합이 맞다 아니다. 이런 기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2 남자를 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욕을 먹어도 싸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되었네요. 2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고 나니 비교가 되더군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지금 현재 제 인생의 최대 고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먼저 만난 건 정 씨였습니다.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제가 새로 생길 적부터 자주 갔었죠. 그는 저에게 나이를 잊은 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습니다. 빵집을 나선다 치면 달려와서 서비스로 빵을 하나 2개 더 얹어 주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고
밝게 인사를 해 주었지요. 그렇게 여느 남녀가 연애까지 가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만남을 하게 되었고, 주로 그의 일이 마치는 시간에 그의 집에서 만남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침대에 꽃 장식을 해놓고 제 두 눈을 가리며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 주었습니다. 참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받아보다니 하며 내가 복 받았구나 했습니다. 처음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 때는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참 황홀했습니다. 여자의 몸을 얼루만지는 손길이 그의 성격과 같이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나누고 꼭 확인을 합니다. 희정 씨, 좋았어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사랑받는 기분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인배 씨를 만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제가 다니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말수는 적지만 잘난 외모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모임에서 주최하는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우연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주 운동을 함께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역사적인 그와의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날 그와의 잠자리가 끝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 버렸어요. 인배 씨,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뜨거워진 몸은 쉽게 식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의 물건에만 만족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손길, 숨소리, 여자를 다루는 감각이랄까, 뭐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게 없었고 저에게는 정말이지 숨 쉬었던 평생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두 개의 마음 사이에서 자꾸 길을 잃습니다. 한 사람은 제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날을 살아가는 기분을 줍니다. 이게 참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따뜻한 말, 묻지도 않은 걱정, 어딘가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죠. 희정 씨, 요즘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밥은 잘 챙겨 먹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시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인배 씨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샤워에 물줄기를 맞으며 다리 하나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전화하기만 올려도 혹시 인배 씨일까 싶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와 떨어진 날에 이상하게도 쓸쓸함이 따라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우면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좋아하는 건지 저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정 씨와 카페에 앉아 있을 땐 긴장이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햇살, 그 사람의 손등 위에 얹힌 내 손. 심장이 미칠 듯이 뛰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두 사람이 같은 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제 몸을 안고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저는 혼자 이불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이 마음 어디에 두면 좋아? 내가 정말 왜 이러나? 인배 씨와의 관계는
분명 시작부터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첫날 밤 그 뜨거웠던 감정이 제 몸에 남아 버려서 한동안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곤 했죠. 다 큰 자식 낳고 키운 몸이 이렇게 민감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던 때였어요. 몸살에 기운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날 먼저 걸려온 임배 씨의 전화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 그는 그래요. 아쉽네요. 약 잘 챙겨 드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괜히 마음 한쪽이 쓸쓸하더군요. 그렇게 아픈 몸을 눕히고 잠에 들려는 찰나 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은 눈치를 챈 건지 아주 다정하고 섬세한 투로 말했어요. 희정 씨, 어디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그렇게 아파서 좀 쉬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잠에 들여 눈을 감은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죽을 한 그릇 들고서 있었어요. 뭐 못 드셨죠? 이거라도 한술 뜨고 푹 자요. 그의 그런 정성에 그날따라 그 사람의 온기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돌아가고 불 꺼진 거실에서 그가 포장해 온 죽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게 사람이란 게 결국 누구의 옆에 있느냐의 문제인가 봐. 다음 날 임배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시간 돼요. 그날 숙소 잡 바람 쐬러 갈까요? 밤에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떨림도 설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한순간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어지나 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론 임배 씨를 정리하고 정 씨에게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사랑받고 싶단 마음, 누군가의 품 안에서 편히 잠들고 싶은 욕심. 그건 정 씨를 생각할 때 더 선명해졌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란 게 그렇네요. 딱 그 타이밍에 임배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혜 씨, 저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이런 말 갑자기 해서 미안한데 저 희정 씨랑 진짜 연애해 보고 싶어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는 이제 끝내야 해라고 소리쳤지만 어디세요? 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눈빛은 달랐어요. 식사도 조심스럽게 손도 먼저 내밀지 않았고 그저 제 이야기를 듣고 짧게 웃어주고 희정 씨,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싶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내 안에 참았던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다시 서로의 옷깃을 풀어내고 숨소리를 삼키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절박했고 더 애틋했어요. 그 사람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마지막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희정 씨, 이젠 나도 마음만으로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언제나처럼 먼저 잠이 든 사람 옆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어요. 몸은 뜨거웠지만
가슴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원한 건 뜨거움이 아니라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였다는 걸 그제야 또렷이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랑은 뜨겁게 시작해도 미지근한 시간이 남아야 지속되더군요. 그 사람의 품은 뜨거웠지만 그 다음날 아침의 빈말과 버린 커피 같은 눈빛은 내가 원하는 삶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진심을 다치게 하지 말자. 그날 나는 정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딱히 특별한 재료는 없더군요. 하지만 왠지 그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가지볶음, 조금 딱 우리 또래가 좋아하는 밥상. 초인종이 울렸을 땐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문을 여니 정 씨는 손에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들고 오려니 좀 쑥스럽네요. 그 사람이 민망하게 웃을 왠지 나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꽃 선물 받아볼 줄은 몰랐네요. 식탁 앞에 앉아 그가 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따뜻하겠다. 말 한마디 없어도 숟가락을 건네는 손끝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전해져. 생선 가시를 조심히 발라 내 그릇에 놓아줄 땐 괜히 목이 메웠어요. 밥을 다 먹고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데 정 씨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습니다. 희정 씨,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희정 씨 밥은 같이 먹어주고 싶어요. 그 순간 내 모든 근심이 가만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란 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처럼 반복되는 그런 당연한 것이라면 나는 이 사람과 매일 같은 반찬을 먹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안고 말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희정 씨가 해준 밥 내 평생 어떤 밥보다 맛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는 자주 해줄게요.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던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임배 씨의 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안에 망설임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임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희정 씨, 왜 연락이 없어요? 그의 얼굴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만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임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날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저를 안 보고 살 수 있으세요? 그러다 그의 손은 나의 허리에서 붙어 아래를 향했고 그 깊숙한 곳까지 더듬었습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욕망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미 마음은 떠났다고 수없이 다짐해도 그날 그 시간, 그 남자의 체온이 내 안에 스며들자 나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딱 맞은편에서 정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지된 시간, 정지된 숨. 그의 표정은 말없이 모든 걸 이해해 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정 씨. 나는 다급히 불렀지만 그는 돌아서 걸어갔고 우산은 비바람에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그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그 사람은 그냥 미련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한 후회를 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 씨. 당신이 믿어줬던 그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 욕심이 당신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 버렸네요. 그래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침대는 넓으며 이불은 차가웠고 나는 밤마다 그 사람 품이 그리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탓해 자꾸 그리운 이름을 되뇌었어요. 정 씨.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가 언제 아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냉장고 속 그가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정 씨는 나를 아예 지워버린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나는 우유부단함을 가장해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결과는 그렇더군요. 그럼에도 나는 정 씨를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슬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현관문을 나서는 인배의 뒷모습, 그리고 그 안에 젖은 머리로 써 있던 나의 표정까지도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 순간에 솔직했기에 더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평범한 나의 밥그릇을 정성껏 받아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화센터에 나가고 함께 자주 가던 동네를 거닐곤 했지만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그의 눈빛을 찾는 내가 너무 한심했지요. 밤이 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같이 먹던 밥상 말없이 마주 앉던 소파, 그가 앉던 자리만 유독 싸늘했습니다. 여기 머물렀던 그 사람의 모든 흔적들이 나를 벌주듯 그리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가끔은 혼자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을 멈추곤 했어요. 정 씨라면 밥이 맛있다고 했을 텐데 고등어는 기름이 안 빠졌다면서도 웃으며 먹어줬겠지. 그리고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한순간을 못 참았을까? 기정아, 너무 늦게 배운 사랑에 많이 서툴게 굴었구나. 그렇게 나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의 빵집까지 걸어가 버렸어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얼른 뒷걸음질을 쳤어요. 다행히도 그 사람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행인 건지 아쉬움인지 나는 여전히 마음 편해 그를 놓친 슬픔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주름이 가득한 내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못난 게 뭐가 이쁘다고 그리도 다정했나? 나는 단 한순간도
그가 생각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캔 음료를 먹을 때면 뺏어들어 따주며 챙겨온 손수건으로 입구를 닦아주던 그역.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늘 안쪽에 걷게 하며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까지 떼어 먹던 사람. 그렇게 익숙하고 다정하게 나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더 살펴주던 사람. 늦게 찾아온 나의 욕구와 욕심이 나의 마지막 사람을 놓치고야 말았다는 상실감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무작정 걷다.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익숙한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전 7시 빵집 유리창엔 김이 살짝 서려 있었고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단죽을 누르며 오븐 앞을 놓았습니다. 놀랍도록 평범한 하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풍경. 나는 가게의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곤 그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춥진 않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빵 냄새 그대로 내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요. 가슴이 저릿하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꾹 참고 말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정 씨가 먹던 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희정 씨가 싸준 가지볶음 아직도 못 버렸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정,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희정 씨, 크로아상 하나 드시고 가실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거기 제 자리 아직도 있나요? 그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상 있었어요. 가게의 문이 열리고 나는 오랜만에 그 따뜻한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소한 냄새, 따뜻한 빛,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결.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고 다만 누군가에겐 상처가 남았고 그리고 그런 그를 더 꼭 감싸놔야 할 조금은 더 단단해진 내가. 그 후로 그 사람과 나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작고 예쁜 빵집에서 반죽을 치대고 매일 고소한 냄새를 동네 가득 퍼뜨리고 있었고 나는 가끔 오후 산책하다 그 가게에 문을 열고 말합니다. 식빵 하나만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찹쌀 도넛도 하나 가져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여전히 다정한 그는 가끔씩 나에게 작은 이벤트를 해주곤 합니다. 내 인생 막바지에 깨달은 사실이라면 내가 내린 사랑의 정의는 불타는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함께 먹는 된장국이 이젠 더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설레임이 편안함이 되어가고 조건 없이 믿어주는 그의 마음은 나를 데우고 그가 주는 사랑을 먹고 나는 더욱 사랑스럽고 싶은 여자가 되어가는 것. 사랑은 따뜻하고 미지근한 온기 같은 게 아닐까. 나는 지금 그 미지근함이 참 좋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